나는 당신과 함께 붓으로 춤을 춘다. 앙리 툴루즈 로트렉과 제인 아브릴. 몽마르트 캬바레 물랑루즈의 화가 앙리 툴루즈 로트렉은 1864년 프랑스 남부 알비의 명문 백작 가문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앙리 마리 레이몽드 툴루즈 로트렉 몽파이며 그의 이름이 긴 이유는 로트렉 가문이 12세기부터 이어진 귀족 가문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문에서는 혈통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근친 결혼이 성행하였고, 이런 근친 결혼은 뼈가 부서지고 키가 자라지 않는 유전병을 초래했습니다. 로트렉 또한 유전적 성장 장애를 겪어야 했고, 13세 무렵엔 의자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하반신 성장이 아예 멈추어 지팡이에 의지한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상반신은 성인, 하반신은 아이가 된 그의 병명은 농축이골증. 훗날 이 병은 로트렉 증후군으로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로트렉의 부모도 사촌지간이었는데 체면을 중시했던 그의 아버지는 장애가 있는 로트렉을 가문의 수치로 여기며 심하게 냉대했지만 어머니는 로트렉이 그림에 재능이 있는 것을 알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귀족의 전형적인 취미 활동이었던 승마, 사냥을 즐길 수 없었던 대신 타고난 예술적 재능으로 로트렉은 그림에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특히 인물 표현에 소질을 보였던 그는 9살 때부터 가족, 하인, 사냥 장면 등 주변 인물을 관찰하고 연필, 초크, 물감, 잉크 등 다양한 재료로 대생을 그렸습니다. 정상적인 귀족, 보통 남자로 살아갈 수 없었던 로트렉은 19살에 파리 몽마르트에 정착합니다. 로트렉은 빈센트 반 고흐와 친구가 되었고 에드가 드가를 정신적 지주로 모시며 물랑루즈와 매춘굴에 빠져들었습니다. 단순한 쾌락에 젖은 탓은 아니었습니다. 신체적 결함 때문에 집안에서조차 인간적 모멸을 느껴야 했던 그에게 물랑루즈에서 만난 댄서, 매춘부, 세탁부 등의 하층 계급 여인들은 인간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벗이자 예술적 영감을 주는 뮤즈였고 자신의 온전한 삶을 증명해주는 삶의 동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상류 계급 여인들처럼 위선적이지 않고 진솔했으며 로트렉을 인간적으로 대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 교류는 얻었지만 성병은 피하지 못한 몽마르트 작은 거인 앙리 툴루즈 로트렉은 22세에 매독에 걸렸고 알코올 중독과 성병으로 인한 편집증과 환각에 시달리다 1901년 9월 9일 36세에 눈을 감았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들을 평생 동안 외면했던 로트렉의 아버지는 로트렉이 사망하기 직전에야 찾아왔지만 로트렉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작품을 인정하지 않던 아버지에게 늙은 바보라는 유언을 남기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로트렉은 아버지보다 12년 앞서 사망함으로써 백작 명칭을 이어받지는 못했으나 이것이 그의 삶의 중요한 대목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여러 명의 뮤즈가 있었습니다. 여리화가 수잔 발라동이 그에게 청혼한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뮤즈 위드 렌티큘러전에서는 물랑루즈 제1의 댄서였던 제인 아브릴에 주목합니다. 제인 아브릴은 로트렉에게 몽마르트의 작은 거인이란 명성을 안겨준 뮤즈입니다. 1889년 캬바레 물랑루즈가 오픈할 즈음 로트렉은 상업 포스터 제작을 의뢰받는데 부모로부터 재정 지원이 끊겼던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제안을 수락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은 아니었을 겁니다. 나는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말하던 로트렉에게 신분과 재산에 관계없이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진 물랑루즈를 그리는 것은 분명 자신의 예술적 성취를 위해서도 마음이 가는 일이었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물랑루즈 측은 클럽의 제일 앞자리를 로트렉의 지정석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그 덕분에 그는 매일 밤 물랑루즈를 드나들며 눈에 들어오는 모든 모습을 과장하거나 미화시키지 않고 그림으로 그려냈습니다. 일본의 풍속화인 우키요에에 심취한 로트렉은 배경을 마음대로 생략하고 선명하고 굵은 색과 선으로 물랑루즈의 포스터를 그렸습니다. 이전에도 광고를 목적으로 한 포스터는 많았지만 로트렉의 포스터는 예술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지닌 최초의 포스터로 평가받고 있으며 혹자는 현재 흔히 볼 수 있는 길거리 포스터의 시초라고도 말합니다. 간결하면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그의 포스터들은 팝아트와 앤디 워홀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트렉은 이 광고 포스터 연작으로 상업미술을 고급미술로 승격시켰으며 캬바레 공연자들을 스타로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로트렉의 포스터로 스타가 된 인물 중 한 사람이 제인 아브릴입니다. 로트렉과 제인 아브릴은 물랑루즈에서 만났습니다. 제인 아브릴의 어머니는 매춘부, 아버지는 이탈리아 귀족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알코올 중독인 어머니의 학대로 10대 때 가출한 그녀는 팔다리를 무절제로 흔들어대는 신경질환 무도증과 안면 경련증으로 자주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매춘부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이후엔 고개사, 파리 박람회의 매표소 직원 등으로 일하면서 밤에는 춤을 배웠습니다. 그러던 중 캉캉 댄서로 유명해지면서 1889년엔 물랑루즈의 호화쇼, 자르댕 드 파리의 고정 댄서로 고용되며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만인의 여인이며 화려한 물랑루즈의 별이었고 매일 그녀의 춤을 보기 위해 남성들이 줄을 섰습니다. 로트렉이 물랑루즈의 광고 포스터를 제작할 즈음 제인 아브릴은 독특한 춤으로 광란의 오키드라는 평을 받으며 세기 말 파리의 밤무대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화가들이 활락가와 사창가의 여인들을 비판적으로 묘사했던 것과 달리 로트렉은 그녀를 그리고 그녀의 삶을 보다 격정적이고 화려한 색채로 끌어냈습니다. 장애가 있는 귀족의 아들과 귀족의 피가 섞인 매춘부의 딸은 신체적인 결함과 버림받은 인간이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빠르게 친밀해졌으며 로트렉은 아브릴의 무대뿐 아니라 그녀의 일상까지 포착한 작품을 그렸습니다. 어디에나 항상 추함은 아름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곳에서 그것들을 발견하는 것은 짜릿합니다. 그의 작품들을 보면 춤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로트렉 그림 속 대상들은 모두 활기찬 액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메인 무대는 물랑루즈였습니다. 로트렉은 물랑루즈를 통해 파리의 지저분한 밑바닥에 매료되었고 자신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하층민들을 편견 없이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신분이나 계급, 상황과 관계없이 음악 소리에 맞춰 자유분방하게 뛰노는 사람들, 반짝이는 실내 조명 속에서 시시각각 새로운 빛을 내뿜는 사람들의 옷과 동작은 로트렉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로트렉은 파리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자유롭게 춤추는 제인 아브릴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자유로움을 그림 속에 가감없이 춤추어 갔습니다. 그래서 로트렉과 아브릴의 공간은 물랑루즈의 재현입니다.